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예, 오늘 첫 소식은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그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 공급망 문제 때문에 반도체가 없어서 뭐 모든 생산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거나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큰 발표를 했죠. 대만의 TSMC가 아리조나에 제2 공장을 짓는다. 뭐 투자 규모가 무려 400억 불입니다. 400억 불. 어우, 40 빌리언 달러. 예. 아유. 그 소식을 마침 또 우리 미우새 이 손길이 안 뻗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미나님이 아리조나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소식을 한번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저희 사는 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거든요. 거기가 노스 피닉스 쪽이에요. I-17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세도나도 나오고, 그랜 캐니언도 나오고 하거든요. 이제 온 더 웨이예요, 거기가. 굉장히 큰 이제 평야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40 빌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환산하면은 52조. 엄청난 돈이에요. 오, 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투자라고 합니다, 그게. 어, 예. 그래서 바로 어제예요. 바이든 대통령도 그 공장 준공식에 오고, 뿐만 아니라 그 애플의 팀 쿡 있잖아요. 그 유명하신 분. 네, 네. 마이크론이라는 큰 회사, 엔비디아라는 그 IT 기업, 그 CEO들도 다 와가지고 이 공장 기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엄청난 일이에요. 대만 네. 반도체 회사도 좋죠. 뭐 이렇게 뭐 크나큰 미국 시장을 확보를 해놨으니까 이제 뭐 그렇죠. 바이어는 완전히 확보가 된 것이고 이제 예. 앞으로 더 성장하겠어요. 예, 그 TSMC도 굉장히 큰 기회인 게 미국 그 국고로 보조를 많이 해주잖아요. 대출도 해주고 보조금도 주고 인센티브도 받고 그래서 아마 그 TSMC도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로 아마 발돋움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일 것 같아요. 착공해가지고 지금부터 2년 뒤인 2024년부터 생산을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는데요. 그게 반도체가 60만 개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시스템 반도체로는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 경제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직접 고용할 수 있는 그 인플로이만 해도 4,500명 정도. 그다음에 이 공장을 짓는데 또 들어가는 인원도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굉장하네요. 예,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뭐 뭘 한다든가. 예, 뭘 할지, 하여튼 그 근처에는 벌써 지금 하우스 붐이 일어나고, 그 주위에 그 상권 있잖아요. 상권들이 좀 네, 완전, 네. 굉장히 그쪽 사람들은 지금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가 뭐 할 게 있을까 하면 생각해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안 되겠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없어. 한류 땡전이. 먹거리를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K 호떡, 먹거리. 그러게요. 밥, 응. 비빔밥. 아유, 어떻게, 우리 미나님하고 나랑 어떻게 좀 뭐 떡볶이라도 팔아볼까? 예, 하여튼 그러게 뭐 김밥, 뭐 삼각김밥 이런 거 좀 만들어 그런 거 해볼까, 우리? 예, 한번 우리 언제 만나서 한번 그 생각을 예, 해봅시다. 안 그러면은 그 4,500명 고용한다는데 저도 가가지고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도 내볼까 지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아,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LG도 조만간에 그 태양광 패널 그거 지금 곧 기공하려고 조만간에 공장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LG도 굉장히 큰 건데 이거는 한 한국 돈으로 1조 7천억? 예, 와, 굉장히 큰 돈이죠. 예. 한 야, 회사가 투자하기엔. 예. 하여튼 노스캐롤라이나 아리조나에 그 새로운 산업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네. 참 우리 미우새로서도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고 이렇게 됩니다.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네. 번째 소식은 우리
인재 채용, 전문 인력 스카우트, 잡 가이드 USA의 해만 거사님이 이번 주에 흥미로운 일자리 정보 한번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한인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잡가이드 USA가 뭘 하는 건지, 어떤 회사고 어떤 사이트인지 설명을 했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아무래도 이제 그 채용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오늘은 그것에 관련된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그 각 기업체들의 HR 매니저들하고 이제 통화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늘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 경기가 상당히 불투명해서 어렵다고 전망도 나오고 그래서 그 채용을 줄일 계획이 많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 물론 어떤 기업들은 이제 뭐 새로 진출한 기업들은 뭐 신규 사업의 힘으로 뭐 인재를 채용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회사들은 그렇지가 않은 회사들이 많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채용 전망이 이렇게 밝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LG 쪽에 쿠쿠전자라고 잘 아실 겁니다. 그 밥솥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 네, 맞아요. 쿠쿠전자인데 네. 예, 근데 그 지금 쿠쿠전자가 지금 미국 LA 세리토스에 이제 새로 이제 헤드쿼터를 마련해서 한 100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밥솥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그 정수기 렌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쪽 아, 회사에서는 지금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쪽 회사에서는 지금 HR 매니저뿐만 아니라 마케팅 매니저, 그다음에 어카운팅 이런 쪽의 인재들을 지금 찾고 있죠. 그래서 아,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면 예, 그거에 대한 안내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또 뭐 미우새를 통해서 연락을 한번 하시든가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수기 사업은 웅진에서 미주에 1등이죠. 많이, 예. 예, 코웨이가 그 업계에서는 1등인데 예, 코코가 한 3위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조지아 쪽에서는 이제 현대 계열사, 백화점 계열사 중에 이제 현대 LNC라는 회사에서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건축, 인테리어, 창호 건재 뭐 이런 것들 관련된 회사인데 여기서도 이제 물류 쪽에 인재들하고 그다음에 어카운팅 쪽에 인재들도 지금 찾고 있고 그리고 좀 샌디에이고 쪽에서는 이제 그 한인 기업인데 그 뇌수술 관련된 의료기기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고급 인력인데 이제 IT 관련 엔지니어들, 예를 들어서 뭐 C샵이나 C++ 관련된 엔지니어들, IT 쪽에 소프트웨어 이런 쪽 사람들을 많이 구인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취지하고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저가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예, 먹고 사는 괜찮습니까? 일은 우리 미우새 먹살 경제에 다 맞습니다. 지금 뭐 음, 취직하는 그렇습니까? 게 먹고 사는 거랑 직결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우리 해만 거사님이 우리 미우새 먹살 경제의 핵심이에요, 핵심. 뭐 그 앞으로도 좋은 정도로는 정보 많이 예. 근데 제가 그 채용을 보면은 그 네. 회사가 발전하는 회사이고 사세가 뻗어나가는 회사들은 채용을 늘려요. 그리고 이제 주로 생산 쪽 관련된 인재들을 많이 뽑고 경기가 안 좋으면 관리직들을 많이 또 자르더라고요. 아, 예, 비슷한 회사들이 다 그런 식으로 그 채용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큰 표본 조사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전부 다 요새 감축 경영을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사실 경제 돌아가는 것을 채용을 통해서 지금 느끼게 어느 하고 분야가 있는데, 어떻구나, 또 어느 기업이 네, 어떻구나, 이런 거를 채용 네. 상황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코비드 19 시작할 때 2020년이었죠. 그때 모든 기업들이 6개월 동안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1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채용을 근 모든 기업이 안 했었거든요. 그때 큰일 날 뻔했었죠. 그때 저는 그때 한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럼 그때 채용회사 일하는 사람은 손가락 빨아야 되네. 예, 아무도 채용을 그렇죠. 안 하니까.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우, 상당히 저도 어려운 적이 있었고, 우리 회사도 우리가 3층과 4층을 이렇게 썼었거든요. 회사 인원이 한 60명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사장님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지 3층을 폐쇄를 시키고 4층으로 통합하고 그리고 재택으로 요새 저 온라인으로 하니까 재택으로 돌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당시에는 정말 모든 한국 기업들이 전부 다 채용을 보류를 하고 있었었죠. 네. 미래가 불확실하면 채용을 안 해요. 그리고 뭐가 좀 된다 그러면 일단 관리직서부터 조금 뽑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확장하다 그러면은 이제 엔지니어나 연구직들을 뽑는 거죠. 장기 투자 관리한 네, 계획으로. 네, 그런 식으로 좀 보고는 있는데 근데 저는 지금 뭐 내년에 보면은 어렵다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2020년 정도 같이 그런 대공황 비슷한 아주 그런 큰 혼란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오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취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잡 가이드 USA의 대표님이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무어 카운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누군가가 발전 설비에 총을 쏴가지고 4~5만 가구에 정전이 발생해서 아주 큰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저희 동네에. 어머, 근데 어떻게, 저 토요일 저녁부터 그런 얘기가 음, 들려서 이거 정말 우리 로컬 뉴스구나. 동네 뉴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로컬 뉴스가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뭐 전국 방송으로 나가더라고 계속. 아유, 이게 네, 저는 한국 방송에서도 들었어요. 예, 뭐 저희 동네라 너무 가까운 곳이고 저 일상 생활권에 있어요. 제 거래 은행이 있는 카운티가 바로 무어 카운티인데 아, 세상에. 오늘 수요일 밤에 이제 전기가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했고 저희 가게에도 그 동네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그 동네 다 정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어머. 간신히 수요일 낮 12시부터 일부가 전기가 들어왔다. 그리고 네. 신호등에도 이제 불이 들어온다. 요 얘기를 오늘 한 몇 시간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 전까지는 다행이네. 은행 아우, 문 이게 무슨 닫고 일이에요. 신호등도 안 되고 다 닫았어요. 다. 아, 야, 근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왼쪽 위에 보이는 것이 바로 그 이번에 타격을 받은 발전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치는 오른쪽에 제가 나타냈죠. 노스캐롤라이나 한 가운데예요. 샬롯과 페이필 사이. 동서로 볼 때도 가운데고 남부로 볼 때도 거의 가운데에 가까운 바로 그런 동네고 이 무어 카운티는 서던 파인스가 있죠. 파이널스트.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소나무가 많고 골프장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LPGA 박세리 선수가 뭐 상을 탔다든가 뭐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생활을 하는 곳이라 부자 동네예요. 부자 동네. 예, 작지만 굉장히 부자 동네. 예, 근데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거죠? 소식에 따르면 이런 발전 설비나 공공 설비에 대해서 뭐 파괴하겠다 뭐 이런 협박 전화를 하거나 실제로 뭐 총을 쏘거나 뭔가 불을 질리려고 한다든가 하는 시도는 많았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큰 문제로 번진 적은 많이 없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은 끊임없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는 아직도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무어 카운티에서 발생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천지 삐까리로 널려 있는 총, 자동 소총, 반자동 소총으로 이렇게 주요 시설에 가서 누군가가 파다닥 쏘면은 몇십만 명이 고생을 하는 대재앙으로 번지는구나, 금방. 너무나 간단한 액션이 너무나 큰 피해를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이번에는 무어 카운티, 저희 동네에서 일어났지만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소식이 전국으로 퍼졌고 홈랜드 시큐리티라든가 이렇게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곤두설 수밖에 없는 이 소식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더 일어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허리케인이 심해져가지고 뭐 물과 전기가 끊기는 일도 이제 점점 허다하고 또 아리조나 같이 기후변화로 가뭄이 계속돼서 물이 부족하고 또 전기도 뭐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다시피 또 사회적인 불안, 폭동,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물과 전기가 끊길 수도 있고 한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미나님 혹시 이런 거 대비해서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번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예, 2년 전인가 왜 텍사스에서
그 한파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맞아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음.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부터 생각했었는데 특히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이 풍부한 태양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기회가 되면은 꼭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왜 그 집에 할 수 있는 그 스토리지 ESS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그거를 딱 ESS. 집에다가 네. 해놓으면은 예, 그 이런 비상 사태 때 그래도 잠시라도 그 좀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요번에 그 노스캐롤라이나 그 사건으로 다른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런 피해 입은 분 없으세요? 예, 이거는 다행히 카운티 네. 하나 전기가 끊긴 거라 사실은 그 뭐 자동차 타고 5분, 10분만 밖으로 나가면은 되니까 그렇게 큰 어떤 뭐 인명 피해가 발생하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히러 같은 거 안 나와가지고 갑자기 뭐 노인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잘못된다든지. 예, 예를 들어 뭐 한 네. 서너 개 카운티가 막 다 한 번에 문제가 생기거나 한 주 전체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큰 아니,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예. 이 일을 당하면은 굉장히 이게 트라우마로 작용할 것 그렇죠. 같고요.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서 누군가가 모방 범죄를 한다든가 이런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게 무서워요. 동시다발적으로 몇 개 예, 카운티나 주에서 예, 예. 일어난다 하면은 이제 심각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라든가 이 안전 담당하는 공무 부서들이 지금 신경을 바짝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예. 음. 뭐 우리 미우새 방에서는 그런 제안도 있죠. 우리가 옛날하고 다른 거는 전기차를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에 음. 전기가 이렇게 나갔을 때는 어머, 전기차에 플러그를 꽂아서 전원을 좀 쓸 수가 있다. 왜냐면 옛날에는 그건 할 수가 없었잖아요. 차는 그렇죠. 있어도. 예, 근데 이제 전기차가 있기 때문에 꼭 만약에 발전기가 없는데 발전기 대신으로 잠깐 쓸 수 있다는 제안을 우리 세바이차님이 해줬죠. 그래서 얼마나 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올해는 못 쓸 거예요. 그렇죠? 못 쓰지. 예, 예. 유튜브에서는 뭐 세탁기까지 돌리는 것도 보여주긴 하지만 올해 못 어, 쓸 거예요. 몇 시간이면 끝나겠죠, 예.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점점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뭐 비상식량을 좀 준비해 놓는다든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미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 설비들을 각 가정마다 조금씩 갖춰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전부 다 그러네요, 진짜. 갖춰주지 않아도 예를 들어 20%만 갖춰놔도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20, 30%만 된다도 더 큰 재난을 막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라고 뭐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어제 발표한 거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기 발전원이 그동안 석탄이 1위였는데 화력 발전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1위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아유, 잘 됐네요. 2025년으로 앞당겨졌다고 어제 발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네.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물론 전기는 잠깐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근데 먹거리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그게 가장 크죠. 예, 어제 책을 하나 읽었는데 raw deal이라는 거예요. RAW. 그러니까 날고기 할 때 날. 어. 클로에 솔비노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미국 육가공 산업의 문제점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농부들이 각자 조그맣게 뭐 몇 마리씩 기르고 해서 그 동네에서 필요로 고기를 공급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대기업화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전체에 뭐 돼지고기, 소고기의 60%는 한 13개 회사가 다 공급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Big is not bad. 뭐 큰 회사가 전체를 다 담당하니까 아무래도 단가도 싸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it is fragile. 이렇게 대기업화될 때 위험하다. 부서지기가 쉬운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한 예를 하는데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돼지고기를 담당하는 곳에 홍수가 나가지고 거기 일을 못했다거나 코비드 같은 게 병이 돌 수도 발생해가지고 있잖아요. 한 공장이 다 문을 닫고 일을 못한다거나 할 때 네.
공급이 안 돼가지고 지난 코비드 때도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돼지, 소가 뭐 몇만 마리 사육당했대요. 왜냐하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우리 동네 우리 그로서리에서는 우리는 고기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농가에서는 농가대로 이걸 처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다 죽여야 되고 살처분해야 아유, 되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바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이라든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기업화되는 그 경향을 늦출 수는 없지만, 난 텃밭 가꾸기라든가 집에 라이브 스탁 가축을 어느 정도씩 조금씩 갖고 있으면, 아까 재생에너지도 뭐 모든 사람이 다 재생에너지를 갖는 건 좋지만 그게 힘들 때는 적어도 20% 30%라도 그런 걸 쓸 수 있게 하면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쿠션처럼 훨씬 더 대형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죠. 먹거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텃밭을 계속 가꾼다든가 하면 어떤 일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야말로 텃밭에서 감자 같은 거 하고 하면은 몇 달 정도 생존을 한다든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그로서리로 막 왕창 사람들이 몰려가는 일이 훨씬 줄어들겠죠. 물론 도시에서 이렇게 텃밭이나 가축을 기를 수가 없는 여건에 있는 분들이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미국은 그래도 한국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도시래도 땅이 넓어서 텃밭 정도는 다 있잖아요. 어느 정도 큰 땅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활에서 오프 그리드, 꼭 의존해서 전기를 끌어와야 되고 의존해서 수돗물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에서 약간씩 좀 독립해 나가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뉴욕이나 뭐 저 대도시 같은 데에서 텃밭도 없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네,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아파트에서라도 베란다에 요즘에 수경재배나 이런 기법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 도마도나 오이 같은 것만 그 아파트 베란다에 놔도 그걸로 다 해결된다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막 그로서리 가가지고 사재기를 해야 되는 일들은 줄어든다 이거죠.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미국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여유가 있죠. 한국보다는 훨씬 더 많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그냥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100% 해결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상 307화 먹살경제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